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경우의 수의 투스텝 1등급을 위한 최고의 변별력 문제 두 번째 유형이죠. 곱의 법칙과 관련된 유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을 함께 풀면서 필요한 것들은 개념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로 나와 있는 대표 문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의 법칙의 대표 문항은요, 바로 지불 금액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봤더니 100원짜리가요, 동전 3개가 있어요.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000원짜리가 2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수를 한번 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푸냐? 하나의 유형을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죠. 지불 금액 수를 구할 때는요. 자, 우선은 환전을 해준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환전 후에는 지불 금액 수가 뭐하고 똑같을 거니까 바로 지불 방법수하고 똑같을 거니까 지불 방법수를 구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이 문제를 가지고요. 바로 지불 방법수를 그냥 환전하지 않고 구해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지불 방법수는요. 100원 3개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100원을 안 내거나 혹은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를 다 내거나 이렇게 해서 몇 가지 4가지 경우가 되겠죠. 500원 4개 가지고는 안 낸다, 하나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4개 낸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5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1000원짜리 2장 가지고는 그래요. 안 낸다, 한 장 낸다, 2장 낸다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다 안 내서 0원이 되는 거는 지불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빼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가지 하면 60인가요? 그쵸. 60에서 1 뺀 59개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 지불 방법수가 지불 금액수하고는 다를 거예요. 환전하기 전의 상태니까요. 즉,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쌤은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지불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불 금액으로 따지면 1000원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불을 방법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지불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 즉, 1000원을 지불하는 거는 이 돈을 가지고는 바로 500원짜리 2개를 지불해도 되는 거죠. 자, 또는요. 1000원짜리 그냥 한 장을 가지고 지불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분명 지불 금액수로 보자면 1000원 한 가지 경우인데 지불 방법으로 보자면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지불 금액수와 지불 방법수가 일치하지가 않죠. 경우의 수가. 자, 그거는 왜 그런 거냐? 이렇게 1000원을 지불하는 것처럼요. 지금 여기 500원 4개가 있죠. 500원 4개면 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500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린 1000원이 겹쳐져요. 즉 500원 내기 가지고는 1000원짜리하고 겹쳐지는 거죠. 500원 2개만 있어도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00원 지불하는 경우는 이렇게 경우가 지불 방법을 보자면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한다면 그렇죠. 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럼 1000원짜리 2장은요 500원짜리로 하자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500원짜리 이제 4개 추가돼서 총 8개. 즉 환전을 하고 난 상황 후에서는요. 자,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즉 100원은요 3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500원은 8개가 있는 상황. 그럼 전체 금액은 변함이 없죠.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불 한번 금액수를 구할 텐데 환전 후니까 지불 금액수나 지불 방법수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이제는 100원 3개 가지고 500원을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요 동전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 하나하나마다 다 금액이 어떻겠어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불 금액수를 구하고 싶지만 사실상 지불 방법으로 해결해도 경우의 수는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겁니다. 환전을 통해서요.
자, 그럼 보죠. 100원짜리 3개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거는 4가지 경우였죠. 500원짜리 8개 가지고는 안 내는 경우부터 8개 모두 다 내는 경우까지 9가지가 돼 있고, 그러면 자, 둘 다 안 내는 한 가지. 자, 이거 지불 안 하고 지불 안 하는 그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원 지불하는 경우 제외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36 빼기 1, 그래서 35개가 있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5개 나와 있는 바로 정답 2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백고치의 대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지불 금액 수고하세요 라고 한다면 포인트요. 다시 한번. 자, 겹쳐지는 중복되는 금액을 확인하신 후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한 후에요. 지불 금액 수는 환전 후에는 지불 방법 수와 똑같기 때문에 환전 후에 지불 방법 수로 해결한다 라는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5번 문제 해결했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약수 개수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A를요, 라지 A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바로 2하고 3이라는 소수의 곱으로 형태가 나와 있는데 2의 L제곱, 3의 M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자, 2의 0제곱, 3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L과 M은 0 이상의 정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L이 2고요. M이 3이면 이럴 때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럼 라지 A는요. 자연스럽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약수, 즉 양의 약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 개념, 어떤 수의 약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2의 세제곱의 약수 개수 따로 세고 3의 세제곱의 약수 개수 따로 세서 각각의 약수 개수를 곱한 게 전체 있는 A의 약수 개수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2의 제곱의 약수 개수는 이 지수의 1 더한 3개가 나와요. 즉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까지 해서 3개가 나오더라. 지수의 1 더한 게 약수 개수죠. 그럼 3의 세제곱의 약수는 지수의 1 더한 4개가 나올 겁니다. 그 각각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수개수 구하세요. 그러면 지수의 1씩 더해 곱하기라고 알고 있는 게 그런 원리입니다. 3, 4, 12, 12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기억에서 약수개수가 12개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오름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니은이요. 자, A가요. 1 이상 100 이하일 때라고 가정했고요. 그때 자, A의 개수가 바로 20개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꼴로 표현되는 즉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 되는 형태를 다 찾아야 되는데 빠짐없이 세는 게 주 포인트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라지 A라는 게 2의 L제곱 곱하기 3의 M제곱이니까 자, 밑이 더 큰 3을 기준해서 M에 하나의 숫자를 고정시켜 놓고 L을 하나씩 키워보는 거죠. 숫자를. 그랬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를 다 일일이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쌤은요, m이 0일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자, 요거일 때는요, 자, 라지 a라는 게 3의 0제곱 여기 1이어 생략돼서 2의 거듭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l이 뭐가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죠. l의 0서부터 가능하죠? 2의 0제곱 1. 그러면 라지 a 1이 되면서 가능하고요. 1, 2, 3 이렇게 쭉 가죠. 어디까지 될까요? 바로 2의 6제곱까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2의 6제곱이 64죠. 2의 7제곱 되면 100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자, m을 하나 고정시켰을 때 l이 0서부터 6까지 나오니까 이 경우는 몇 개? 바로 a가 7개 나오는구나. 요 l의 개수를 세주면 m에 이렇게 0 넣고 l에 하나 이렇게 본 거니까 요 개수가 전체 a의 개수랑 똑같겠죠. 자, 그렇다면 m이 이제 1일 때도 봐야 되겠죠? 1일 때 그렇다면 라지 a는요 2의 l제곱 곱하기 3의 형태입니다. 자, 따라서 l에 들어가는 거 0서부터 이제 또 넣어보셔야죠. 쭉 넣어보면 어디까지 들어갔냐라고 한다면 5까지 들어갈 거야. 그쵸? 6 들어가면 이제 100이 넘어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6개가 나오는구나. 이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면 빠짐없이 셀 수 있겠죠. 자, m이 2일 때를 보겠습니다. m에 2를 대입하면 2의 l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여기서 L이 되는 거, 자,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해주면 0서부터요 쭉 가서 어디까지? 자, 보면 M이 2일 때는 자, 3까지만 되겠네요. 그쵸? 3 들어가면 되는데 L에 딱 4 들어가는 순간 안 되겠습니다. 그쵸? 100을 넘어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4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M이 3일 때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라제가 2의 L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요. 자, 이게 27이니까 27에 얼마까지 곱할 수 있는지 L의 숫자를 넣어보면 자, 0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넣을 수 있고요. 자, 2만 넣어도 4 곱하기 27이니까요. 100을 넘어서죠. 그래서 여기는 2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M이 4일 때 볼까요? 그럼 라지 A가 2의 L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81이에요. 그러면 L에는 0밖에 안 들어가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한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M이 5제곱이 되는 순간 3의 5제곱이 벌써 100을 넘어서니까 이제 얻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동그라미 친 이 개수 있죠? 자, 모두 더해 보시면 합이 얼마예요? 20이 되네요. 그래서 20개. 니은은 오른복이구나. 이렇게 빠짐없이 그냥 하나 고정시켜 놓고 셀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이제 디귿 보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양의 약수 개수가 12개인 A의 개수가 6개가 나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양의 약수 개수가 12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약수 개수를 보자면 자, 지수의 일씩 더해 곱하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지수의 일씩 더해 곱하는 수가 약수 개수인데 12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L과 M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면 자, 이 L, M이 하나 결정될 때마다 대입하면 라지 A가 하나 결정될 테니까 이 순서상 개수나 라지 A의 개수는 동일할 거야.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면 되죠. 자, 정수 두 개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를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L, M을 보자면 자,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냐? 자, 쌤은요, 이렇게 하면서 볼까요? L 더하기 1하고 M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표처럼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 생각해 보자면 자, 여기가 1 곱하기 12, 그 다음에 2, 6, 12, 3, 4, 12 바꿔서 4, 3, 12, 6, 2, 12, 12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가능할 거야. 근데 이거를 L과 M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여기서 지금 더하기 2를 한 결과가 이거니까요. 자, 여기 0이고 1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는 5, 1,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2, 여기는 5, 1, 그 다음에 여기는 11,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갔죠? 자,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그래서 요게 6개니까 자, 라지 A 자체가 6개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디귿도 오른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 하나 정정할게요. 11,0이네요. 쌤이 요거 틀려줘. 요 정정할게요. 자, 어쨌거나 개수는 변함없습니다. 6개가 나온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디귿 오른복이. 기억, 니은, 디귿 다 오른복이네요. 정답 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바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는 5번 보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약수 개수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5명의 선수로 구성된 씨름 팀 A하고 팀 B가 있습니다. 그래서 A팀하고요. 지금 B팀이 있어요. 자, 근데 각각 5명의 선수라 그랬으니까 A팀에 5명의 선수가 있고요. B팀에도 5명의 선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경기의 대전 방식은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대전을 하는데 승리한 팀에서는 승리한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하고요. 패한 팀에서는 패한 선수를 대신하여 새로운 선수가 나와 대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남학생들은 이거 뭐 오락실에 철권 오락 있죠? 뭐 그거 비슷한 룰이 아닌가? 선생님도 뭐 오락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의 시스템입니다. 이해하셨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전 3선승제 5번 경기에서요. 3번 먼저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연달아 이기면 바로 끝나는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오전 3선승제. 자, 이 룰로 경기를 할 거고요. 자, 먼저 3승을 한 팀이 이 경기의 승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팀이 자, B팀을 자, 이기는데 스코어로 보자면 3대 1로 A팀이 승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런데 단 경기에 출전하는 순서가 다른 경우는 전부 다른 경우로 취급한다. 즉 순서까지도 우리는 고려하겠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놨는데 그 예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A팀의 선수를 우리가 A, B, C, D라고 이름을 붙여보자면 자, A, B, C, D 이 순서대로 경기를 하는 거하고 B, A, C, E, D 이 순서로 하는 거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경우로 보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5명이 출전하는 건 똑같지만 출전 순서가 다른 경우는 이거는 다른 경우의 수로 보겠다. 즉 순서까지도 고려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예시가 되겠죠. 좋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풀이 들어가 볼 텐데 A팀이 B팀을 3대 1로 이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보시면 경기가 있을 텐데 첫 경기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차전, 3차전. 3차전에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총 4경기를 한 거니까 4차전에서 끝나겠죠. 근데 A팀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A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A팀이 승리한 걸 뭐 생각해 볼 텐데 동그라미 뭐 지금 진 걸 X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아, 근데 A팀이 연달아서 3번 이기면 벌써 3차전에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진 않을 거니까 4차전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4차전에서 이기고 끝납니다. 네, 이렇게 4차전 기준으로 보자면 요 1, 2, 3차전 3경기 중에서는 A팀이 2번 이겨야 되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A팀이 2번 이기는 케이스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3경기 중에는 2경기를 A팀이 이깁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3C2가 되어 있고요. 요 계산은 뭐죠? 세 가지가 되겠죠. 그 세 가지 중에 한 예를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어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차전은 이기고 2차전은 지고 3차전은 이기는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보면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오케이. 자, A팀이 이제 이렇게 3번 이기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A팀의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A팀은 이제 5명인데요. 몇 명의 선수가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자, 요 1차전에 출전한 선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기고 나서 이제 2차전으로 갔을 때는 적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선수가 이런 경우는 1, 2차전을 소화했을 거야. A팀에서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자, 1, 2차전은 같은 사람이 소화했고 자, 2차전에 지다 보니까 2차전에서 이제 교체가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3차전에는 다른 사람이 왔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기고 나서는 4차전에 그대로 갈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몇 명? 2명. 아, A팀에서는 2명이 출전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거야. 혹시라도 쌤이 X를 여기다가 진 경우를 2차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2차전이 아니라 1차전에 진 경우나 3차에 진 경우를 생각해도 결국엔 몇 명이 필요할까요? 2명이 필요할 거야. 이해갔어요? 한번 바꿔볼까요? 자, 찝찝하다 그러면 한번 하나 정도 더 해보시면 되죠. 만약에 1차전에 지고요. 2차전에 이긴 경우를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예를 든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1차전 출전한 그 A 선수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1차전만 뛰겠죠. 그러면서 졌으니까 교체되고요. 그러면 2차전에 출전한 A 선수는 계속 연달아 이기니까 자, 쭉 다 세 경기를 모두 한 사람이 할 거예요. 그래서 X가 어디에 있든 어차피 A팀은 2명만 출전하면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갔죠? 그래서 2명 출전해서 자, 2명을 뽑은 다음에 여기다 나열까지 해야 되는 거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하고 뭐 C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하겠다. 그러면 A가 1차전 뛰고 2, 3, 4차전을 C가 뛸 수도 있고 혹은 C가 1차전을 뛰고 A가 2, 3, 4차전을 뛸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구나. 그래서 O, P, E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 OP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적어 놓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A가 띄고 그 다음에 C가 띄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B팀으로 가야죠. B팀 5명 있을 텐데 그 5명을요. 한번 이름을 좀 붙여보자면 자,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1, 2, 3, 4, 5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5명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B팀은 몇 명이 출전해야 될까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전에서 A팀이 졌다는 거는 B팀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B팀은요. 요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2차전도 출전을 같이 할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서는 A팀이 이겼다는 건 B팀은 졌죠. 그래서 선수 교체해서 3차전에 한 명이 새로 필요하고요. 또 B팀 입장에서 졌죠. 그래서 한 명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총 한 명, 두 명, 세 명, 몇 명 필요하겠어요? 자, B팀은 이제 세 명이 출전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 원리로 세 명이 출전하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자, 요렇게 하나 묶어주고 그쵸? 요렇게 묶고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 세 명을 여기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거야.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요. 여기다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2차전 한 명이 뛰고 3차전 한 명이 뛰고 4차전 한 명이 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빈칸 자리에 3명을 나열하는 OP3에 해당된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끝이에요. 3C2는 3C2라고 똑같아서 3이 되겠고요. OP는 5에서 연달아 두 수 곱하면 되겠고 OP3은 5에서 연달아 세 수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자면 3 곱하기 20 곱하기 자, 볼까요? 그 다음에 6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3600에 해당되는 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3600이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케이스 자체를 좀 파악하는 게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또 출제율이 높은 문제 되겠네요. 자, 1서부터요. 10까지의 수 이렇게 해서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카드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 장씩 2번 꺼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카드 수를 A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카드 이렇게 뽑은 게 A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카드를 이제 뽑은 게 B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한 번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흔히 비복원. 복원이 원래 돌려놓는 거잖아요. 비복원 추출이다. 예, 처음에 꺼낸 거 다시 넣지 않고 남은 거 중에서 이제 또 두 번째 B를 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숫자 카드에 적힌 수가 있을 텐데 이 A하고 B를 더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값이 바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갔죠? 좋아요. 자,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유형입니다. 유형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합이 3의 배수인 경우 3의 배수가 아니라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7의 배수 어떤 배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합이 3의 배수입니다. 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수 분류부터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수 분류가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거 좀 기억하실 거는요. 합이 뭐 짝수다 홀수다 라고 나온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수를 분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합이 짝수, 합이 홀수 뭐 이런 것들. 자, 짝홀 쪽에서는 따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가 결정하나요? 홀수가 결정하나요? 홀수가 결정해요. 즉 짝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짝수가 몇 개 있는지는 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홀수가 몇 개 있나만 보시면 되는데 홀수 개수가 짝수개 있으면 합이 짝수가 돼요. 또 홀수가요. 홀수개 있으면 합이 홀수가 된다라는 건 기본 개념으로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짝수, 홀수 말고 이런 식으로 3의 배수, 합이 4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것들은 수를 분류해서 접근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접근 개념입니다. 그럼 수 분류가 뭔데요? 라고 했을 때 1서부터 10까지를요. 구별하는 건데 3의 배수, 3K 꼴이라고 흔히 얘기하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어쨌거나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든 나머지가 1이든 나머지가 2든 이 세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서부터 10까지 생각해보면 3의 배수는 3, 6, 9 이렇게 해서 몇 개? 3개가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3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몇몇 친구는 4에서 시작하는데 1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1은요. 3로 나왔을 때 몫이 0이고요. 나머지가 1인수거든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1서부터 생각해서 그 다음은 4, 그 다음 뭐예요? 7, 그 다음은 10 이렇게 해서 4개가 존재하는구나. 자, 다음 3k 플러스 이꼴 즉 3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2인수는 2, 그 다음에 5, 그 다음 8, 그 다음에 이렇게 있네요. 3개. 총 합치면 그래요. 10개. 10개 이렇게 세 종류로 수를 분류한 거예요. 수 분류. 이것부터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A, B를 뭐 했다? 지금 더할 거거든요.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걸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꼴을 두 번 더해야, 두 수를 더해야 3의 배수가 될까라는 걸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3의 배수만 두 개 뽑아서 3K 꼴을 두 개 더하면 그래요. 3의 배수가 될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3K 꼴 두 개를 뽑는 거야. 두 수를 뽑는데 3K 꼴로 두 개를 뽑는 경우 혹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3K 플러스 1꼴 하나하고 3K 플러스 2꼴을 더하면 또 되겠죠. 그래서 3K 플러스 1꼴 한 개, 자, 3K 플러스 2꼴 한 개. 요걸 두 개 더하면 2하고 2 더하면 3이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가 됩니다. 합이. 크게 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3K 꼴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369, 세 숫자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우리는 나열까지 해야 되죠. 그쵸? 자, A, B. 예를 들어서 여기에 3 나오고 여기 6 나온 거나 여기 6 나오고 3 나온 거는 서로 다른 경우잖아요. 순차적으로 뽑는 거니까 순서까지 지금 고려하는 거니까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바로 이 세 수 중에 두 수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 그래서 6개가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3K 플러스 1꼴, 3K 플러스 2꼴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들어가는데 자, 요게 A고 요게 B일 수도 있고요. 혹은 BA일 수도 있고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죠. 우선은 요걸 하나 뽑아보자고요. 3K 플러스 1꼴 하나 뽑아봐요. 그럼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개 플러스 2꼴 하나 뽑으세요. 그럼 3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뽑아놨어요. 이거 중에 하나 얘를 하나 딱 들어놓으면 편하죠. 이게 4, 3, 10이니까 12개 중에 한 가지 케이스라고 한다면 요 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4를 뽑고 또 하나 요 꼴 중에서 뭐 5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4, 5 이렇게 4 뽑고 5 뽑고 이럴 수도 있지만 5 뽑고 4 뽑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요 두 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이 팩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4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6개 하고요. 24개 하고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죠. 첫 번째 케이스 또는 두 번째 케이스니까 더하시면 돼요. 총 그래서 30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요. 30개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요. 합이 3의 배수다 그러면 수를 분류하고 이렇게 수분류하고 시작한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수분류 관련된 문제 함께 확인해 본 거고요. 이제 9번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1서부터 10까지의 번호를 부여받은 10명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번호 순서대로 원형으로 둘러앉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숫자 게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규칙은 뭔가 봤더니 1번부터 시작해서 번호 순서대로 진행하며 한 사람당 하나의 자연수를 순서대로 말한다. 그래서 규칙은 번호 순서대로 간다. 번호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한 사람당 하나의 자연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규칙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규칙은 뭔가? 숫자 5를 포함한 수는 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5를 포함한 수는 말하지 않는다.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 다음에는 25를 말하면 안 돼요. 5가 들어있으니까 26을 말해야 되고요. 49 다음에는 50이죠. 그럼 50을 말하지 말고 49 다음에는 그래요. 뭘 말해야 돼요? 그래요. 바로 49 다음에는 50인데 50 말하면 안 되고 51도 안 되죠. 5 있으니까 52, 53, 54, 55, 56, 57, 58, 59까지 안 되고 그다음에 60을 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쵸? 첫 번째가 24 다음이면 25 말고 26을 얘기해라. 49면 그 다음은 60을 얘기해라. 막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1번 사람이 2를 말하면서 게임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도 틀리지 않았을 때 1000이라는 수를 말하는 사람, 1000을 말하는 사람은 자, 몇 번,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몇 번입니까? 라고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 사람의 번호.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규칙에 의해서 쭉 진행됐을 때 1000이 우선 몇 번째 숫자지? 라는 걸 구하셔야 되겠죠. 이게 과연 몇 번째 수일까? 라는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1,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에 5 말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6, 7, 8, 9, 10, 11, 12, 13, 14, 그 다음에 16으로 가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아, 1000이 몇 번째 숫자일까? 라는 게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00 가기 전에요. 1000 가기 전에 1서부터 999까지 자 볼게요. 자, 그러면 1서부터 999까지라면 한 자리수, 두 자리수, 세 자리수를 한꺼번에 보자는 거죠. 여기까지 중에서요. 자, 이 규칙, 즉 5를 포함한 수는 제외시켜서 자, 999가 몇 개 있나 보겠습니다. 즉, 저는 뭐냐면 5를 포함하지 않은 수가 과연 몇 개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이해갔죠? 그럼 총 999개잖아요. 거기서 빼면 되죠. 뭘 빼면 돼요? 5를 포함하고 있는 수가 몇 개인지를 빼면 되죠. 즉 5를 포함하고 있는 한 자리 수도 있고요. 자, 두 자리 수도 있고요. 세 자리 수도 있을 거야. 그쵸? 5를 포함하고 있는 거. 이게 총 몇 개인지만 알아서 그거를 전체 개수에서 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근데 한 자릿수 따로 세고 두 자릿수 따로 세고 세 자릿수 따로 셀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하나의 아이디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저 어떻게 따로 안 세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세 칸을 마련해 놓으세요. 선생님 그러면 한 자릿수인데 왜 세 칸이에요? 라고 한다면 0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0을. 즉 첫 번째 칸에 0 들어오고 두 번째 칸에 다 봐봐요. 0 들어오고 0 들어오고 3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세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로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 첫 번째 0 들어오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2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3 들어왔다. 그러면 23이라고 두 자릿수라고 읽으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0이 아니라 다른 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세 자릿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빈칸을 세 개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0을 잘 활용하면 한 번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릿수를 다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볼 텐데 5가 요 세 개의 빈칸 중에서 하나 들어있는 것도 있고 또는 5가 두 개 혹은 5가 세 개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를 봅니다. 자, 5가 한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부터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5가 한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요. 그래요. 5가 이 세 칸 중에서 어딘가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5가 들어가는 곳을 고르라고 한다면 자, 총 몇 가지? 이 세 칸 있으니까 세 가지 경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놓으면 이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5가 중간을 선택했다라고 볼까요? 5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본다면 나머지 빈칸에 이제 수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0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0서부터 9까지라면 총 10개예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5가 하나 들어있어야 되니까 주의하실 건 봐봐요. 자, 0서부터 9까지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5가 있으면 안 되죠. 5 한 개만 포함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럼 봐봐요. 0서부터 9까지가 10개예요. 그 중에서 5 제외하면 총 몇 개? 그래,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9개다. 이해 갔어요?
자, 이제 설명했으니까 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9개. 그럼 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9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5가 들어가는 한 자리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고르시고요. 나머지 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경우의 수로 따져본 겁니다. 3 곱하기 9 곱하기 9 이렇게 하면 243개의 숫자가 있구나라는 거. 즉 그래서 1서부터 900까지 9900 발음이 안 되네. 999까지 수령 중에서 5가 한 개 포함되어 있는 건 243개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셨죠? 자, 이제 5가 몇 개? 2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세 자리 중에서 요 세 개의 수 중에서 5가 두 군데 들어갑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두 군데에 들어가는 거니까 세 칸 중에 5가 들어가는 두 칸을 골라줘야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들어가고 빈칸 하나가 남은 상태면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서부터 9까지 수 중에서 5를 제외하고 즉 앞서서 했듯이 여기서는 9개가 들어가겠다라는 거. 자, 이게 3이고요. 3, 9, 27. 그래서 27개가 있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얘들 놓은 건 지울게요. 자, 세 번째 이제 5가 3개 포함되어 있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555 이렇게 해서 555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몇 개? 한 개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세 수를 더하면 자, 5를 포함하고 있는 요 한 자리수, 두 자리수, 세 자리수를 모두 계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243에서 27 더하면 270이네요. 그렇죠? 거기다 1 더하니까 이게 271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를 포함하지 않는 수는 몇 개나 있냐라고 했을 때 총 999개에서요. 1서부터 999까지. 자, 그래서 5를 포함하는 271개를 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몇 개냐? 728개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0이 되기 전에 999라는 숫자를 말할 거 아니에요. 자, 그게 728번째 언급하는 수예요. 그럼 1000은요. 그 다음 수니까 729번째 수다. 자, 5를 포함하는 거 제외하고 나서는 이게 1서부터 시작해서는 729번째 수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럼 이걸 몇 번 얘기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쌤이 가볍게 이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요.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10번이 넘어가가지고 10번이 뭐 몇 번째 수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23번째 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수인지 궁금하지 않고 23번째 수는 누가 말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자, 10번째 수까지 돌겠죠. 10명이 1번부터 10번까지 돌면 10번째 수까지 될 거고요. 두 번째 한 바퀴를 다시 돌면 20번째 수까지 돌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니까 23번째 수는 자, 3번 사람이 언급을 하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즉, 10, 10명이 한 텀씩 도니까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729번째 수도요. 자,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생각해 보시면 9번째 사람. 그러니까 9번 사람이죠. 9번째가 아니라 9번인 사람이 언급을 하겠구나, 말을 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사람이 얘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9번이니까요. 정답 바로 이게 5번에 나와 있네요. 5번, 9번 사람이 얘기합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등급 타이틀이 붙어있는 고난도 문항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죠. 2017학년도 경찰대 입시 문제가 되겠어요. 1서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00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한 장을 뽑을 때 적힌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봐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장 뽑는 겁니다.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가는요. 자, 요 한 장 뽑은 게요. 바로 홀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 조건을 봤더니 이 한 장 뽑은 게 자, 각 자리수. 뭐 두 자릿수일 수도 있고 세 자릿수일 수도 있고 뭐 천 같은 경우는 네 자릿수죠. 그래서 각 자릿수의 합이 바로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적힌 수가 또 5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는 1서부터 1000까지 중에서 몇 개나 있냐 라고 묻는 것이죠. 자,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홀수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홀수려면 1의 자릿수만 보면 되죠. 그래서 1의 자릿수가 홀수면 돼요. 그러면 1의 자릿수로 가능한 건 뭐가 있겠어요? 바로 1, 혹은 3, 혹은 5, 혹은 7, 1, 3, 5, 7, 9 여기까지 가능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각자 수합은 좀 이따 보고요. 우리가 먼저 볼 거는 5의 배수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5의 배수인 경우는 1의 자릿수가 0이거나 5인 경우죠. 근데 5의 배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1의 자릿수가요. 0이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5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0, 5는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1의 자릿수가 지금 홀수여야 되거든요. 이해했죠? 1, 3, 5, 7, 9 중에서 어차피 0은 있지도 않고요. 5인 거는 제외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조건과 다조건을 통해서 1의 자릿수가 될 수 있는 건 1, 3, 7, 9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역시 다 핵심 키워드는 나가가지고 있죠. 각 자리 수가 있을 텐데 합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좀 전에도 했습니다. 바로 8번 문제를 통해서 했죠. 합이 3의 배수다라고 나온 경우는 뭐예요? 수를 분류한다. 그럼 역시나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도 보려면 수를 분류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자리 수가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수는요. 0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의 수가 각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0서부터 9까지의 수 총 10개를 구별을 해놓고 시작해야 돼. 3K꼴 3의 배수는요. 바로 0. 0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0, 나머지가 0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3K꼴이에요. 자, 그러면 0, 3, 6, 9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몇 개죠? 여기는 4개가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K 플러스 1꼴이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는요. 1, 4,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개.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꼴을 보자면 2, 5, 8 이렇게 해서 또 역시나 3개. 이렇게 총 10개의 수를 4개, 3개, 3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수 분류를 해 놔야 된다. 자, 당연히 기준은 요 노란색 있죠? 1의 자릿수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선 처음 기준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장을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천은 되지가 않아요. 천은 끝자리가 1379 아니잖아요. 즉 홀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천 제외하고 천장이라고 생각하지 말죠. 천 제외하면 1서부터 어디까지? 999까지의 숫자, 즉 999장 중에서만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죠. 천은 일찌감치 제껴버리겠습니다. 자, 1서부터 999까지의 수는 이렇게 세 자리 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빈칸 3개 처리한 다음에 앞에 맨 위에 100의 자리가 0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두 자릿수, 또 10의 자리 또한 0, 0, 0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1의 자릿수까지 다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0을 잘 활용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빈칸 3개짜리 수의 꼴에서 1의 자리가 1인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1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꼴부터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자, 1의 자리수가 3인수 이런 꼴을 볼 거고요. 세 번째는요. 1의 자리수가 7인수를 볼 거고요. 자, 네 번째는요. 1의 자리수가 9인수를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케이스로 구별을 해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걸 봐야 돼요. 나 조건. 자, 가다 조건은 모두 생각한 거고요. 이제 수 분류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가 1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세 수의 합이 뭐가 아니어야 돼요?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히려 그냥 생각한 다음에 3의 배수가 되는 꼴들 각자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것만 빼주면 되겠죠. 6건으로 이렇게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 이런 꼴의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자고요.
자, 전체 경우에서 보자면 요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0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의 수. 그래서 10개의 수가 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0개,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10개. 총 100개가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자, 이건 나 조건 생각 안 하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끝자리가 1로 끝나는 수를 생각한 게 100개고요. 그 중에서 제외시켜야죠. 뭔가 각자리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걸 제외할 겁니다. 그럼 이게 몇 개 있는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1이 있는 걸로 봐서는요. 이렇게 요 두 수를 더한 게 바로 요 3개 봐봐요. 요 두 수를 더한 값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면 2라면 여기 1까지 더해서 오케이 3의 배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름을 좀 붙여놓으면 편하겠네요. 그냥 꼴 나왔으니까 그냥 하죠. 자, 어떻게 됐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두 수. 자, 그랬을 때 이렇게 3k 플러스 1꼴 두 개여도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3k 플러스 1꼴, 3k 플러스 1꼴, 또 3k 플러스 1꼴.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면 요 자리에 들어간다면 요수 그리고 1까지 더하면 3의 배수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또 되는 걸 생각해 보자면 3k 꼴 하나 들어가고 3k 플러스 2꼴 하나 여기에 빈칸에 들어간다면 자, 요 1까지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겠죠. 쌤 잘못 써놨네. 왜 5의 배수라고 써놨을까요? 이거 3의 배수죠? 어, 3의 배수. 정정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빈칸에 또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요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3k 플러스 2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3k 꼴 들어가도 오케이. 합이 3의 배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고요.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수는 3k 플러스 1꼴이니까 요 세 개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세 가지. 그 다음에 요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역시나 3k 플러스 1꼴에서 고르면 되는데 똑같은 수 또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쵸?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들어가야 되게 1 똑같은 거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여기 3 이해가시죠? 그래서 총 9개 여기는 9개가 되겠고 자 그러면 3k 꼴이 이제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게 4개니까 4 곱하기 3k 플러스 2꼴이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3개 중에서 고를 거니까 3 그래서 12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3K 플러스 2꼴 골라보면 3개, 3K 꼴은 4개, 3, 4, 12, 1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24개에다가 얘까지 넣으면 33개네요, 이게. 33개. 그러면 자, 요 꼴.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요 꼴 중에서요. 우리는 나 조건까지 만족하는 거는 자, 요 꼴 만족하는 100개에서요. 각자의 수압이 3의 배수인 33개를 빼준 자,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67개가 첫 번째를 만족하는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갔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또 동일한 방식으로 갈 텐데 역시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바로 전체 경우의 수 보자면 여기는 10개, 0서부터 9까지 여기도 10개,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100개가 이제 이런 꼴로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각자의 수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자,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꼴을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미 여기에 3이 있어요. 그러면 요 두 수 더해서 3의 배수가 된다면 여기까지 3까지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꼴을 좀 구별을 좀 해볼게요. 두 수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건 3k 꼴 몇 개? 2개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되니까 3k 플러스 1꼴, 3k 플러스 2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수 더하면 3의 배수, 거기다 3까지 더하면 3의 배수. 이해 가셨죠? 그럼 3k 플러스 2가 꼴이 100의 자리에 들어가고 3k 플러스 1꼴이 또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3k 꼴 지금 4개 중에 고르면 되겠고요. 10의 자리도 4개 중에 고르면 되니까 16개가 되겠죠. 자, 3K 플러스 1꼴 3개 중에 고르면 되겠고요.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요 꼴로 3개 중에 고르면 9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3K 플러스 이꼴 3개 중에 고르고요. 3K 플러스 이꼴 3개 중에 고르면 총 9개가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16, 9, 9 더하면 34개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두 번째 요런 꼴 만족하는 거는 전체 100개에서요. 자, 34개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6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이 7 자체가 어디 있어요? 7 자체가 요 3K 플러스 1꼴이죠. 근데 아까 봐봐요. 요 1도 결국은 3K 플러스 1꼴이니까 어차피 요 1번 케이스나 요 3번 케이스는 어떻게 하다? 동일하겠죠.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67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네 번째 보세요. 9 자체가 뭐예요? 3K 꼴이죠. 근데 아까 2번에서 했던 요 3도 3K 꼴이잖아요. 그럼 이걸 구하나? 이거 구하나 어떻게 했어요? 동일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66개 나오는 거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67 두 번, 66 두 번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요셈이 동그라미 위치 요 네 개의 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자, 바로 266개가 나와요. 그게 바로 2번 보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1등급 문제답게 좀 까다롭죠? 오케이. 그래서 가, 다를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고 나 각자의 수합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요. 어차피 3의 배수인 거 빼야 되니까 우리는 수 분류로 접근한다 라는 포인트까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요. 바로 고배 법칙과 관련된 문제 함께 정리해 봤고요. 각 문제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접근법 소개해 드렸고 필요한 개념들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스스로 풀리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는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세 번째 유형이죠. 바로 순열 관련된 유형 함께 정리해 볼 텐데 역시나 시험에는요. 이 합의 법칙이나 고배 법칙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이 순열 혹은 조합 문제에서 주로 나올 겁니다. 물론 분할 분배까지도 시험 범위가 포함된다면 분할 분배도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는 출제율이 높은 문제들이다.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우리가 또 꼼꼼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었는데 수업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많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구독자분들 쭉 한번 이제 통계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분석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사실상은 절반이 학생들이고 절반은 강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고등부 지금 가르친 지 11년째 지금 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고등을 이제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좀 확인도 하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비교하시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역시나 좀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주변 강사님들한테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혹은 본인이 이제 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변 강사님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요, 세 번째 유형 순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